황금 프로젝트가 산산조각나고 공포의 DNA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중국 성인 대표팀의 영사만태가 단순한 충격이었다면 바로 다음 날 터진 U16 대표팀의 3화 패배야말로 진정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더 큰 비극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별개의 두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가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가 어떻게 시스템적인 붕괴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두 조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인위적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처참히 무너지고 그 실패의 기억, 즉 공안증이라는 두려움의 DNA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메어제죠. 자, 이제부터는 팩트를 직시해야 합니다. 불과 이틀 전 동아시안컵에서 중국 성인 대표팀이 보여준 모습은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최종 스코어 0대3.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스코어 뒤에 숨겨진 기록입니다. 전체 슈팅 숫자 15대5. 경기 내내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효 슈팅입니다.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바로 0입니다. 0. 상대 골문을 전혀 위협하지 못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24시간 뒤 그들의 미래이자 최고의 투자를 받은 희망, U16 대표팀이 바로 그들의 안방에서 3대4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배는 단순한 스코어보다 그 과정이, 그 경기 내용이 훨씬 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먼저 선제골을 넣고도 내리사골을 실점하며 역전당했고, 기어이 3대3 동점을 만들어 놓고도 또다시 집중력이 무너지며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숫자보다 더 잔인한 반복되는 실패의 서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파산하는지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중국의 U16 대표팀은 그냥 평범한 유소년 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주도 아래 지난 10년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온 바로 축구 굴기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수십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과 일본인 지도자까지 영입하며 공을 들인 그야말로 중국 축구의 미래를 걸었던 희망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돈으로 일본인 코치를 사왔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덕분에 3골이나 넣는 기술적인 능력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버텨내는 정신력과 승리에 대한 DNA는 사오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넣고도 순식간에 3골을 내주며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어렵게, 정말 어렵게 3대3 동점까지 만들어 놓고도 불과 8분 만에 또다시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붕괴되며 결승골을 허용하는 모습. 이 반복되는 패턴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뼈대 자체가 얼마나 약한지 그 정신적인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레가거리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인위적으로 황금 세대라는 프로젝트를 급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뿌리내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인공적으로 키운 온실 속 하초는 거친 비바람을 이겨낸 야생초를 당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파산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는 하필이면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던 바로 그들의 안방 무대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라운드 위에서의 기술이나 전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공포는 선수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선수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안증이라는 끔찍한 질병이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틀 사이의 두 경기는 마치 서로를 비추는 무서운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성인 대표팀은 상대 골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격의 무기력증을 보여줬다면 U16 대표팀은 리드를 잡고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수비의 붕괴를 보여줬습니다. 증상은 다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병의 원인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선배들의 실패를 그저 판박이처럼 완벽하게 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는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TV를 켜면 선배들이 한국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실패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 그라운드에 나서는 순간 그들은 눈앞에 한국 선수 인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과거의 실패라는 거대한 유령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두려움이 발을 묶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예언처럼 또다시 실패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언론 기사에서 그야말로 이 모든 상황의 쐐기를 박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대와 무대를 가리지 않는 연패. 그렇습니다. 세대와 무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은 즉 이제 문제는 특정 감독 한 명 혹은 선수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건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축구의 DNA 자체에 각인되어 버린 지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틀 동안 벌어진 이 두 번의 패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저 운이 나빴던 한 경기의 차원을 넘어 중국 축구 전체를 뒤흔드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위기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백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올바른 축구 철학과 문화가 없는 막대한 돈은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감독을 데려오고 최신 시설을 지을 수는 있어도 승부처에서 버티는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이 훨씬 더 뼈아픈 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들이 그토록 좁히려 했던 한국과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유소년 레벨에서부터 더욱 깊어지고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패배의 DNA가 성인 대표팀을 넘어 이제 그들의 미래에게까지 성공적으로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 축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전술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반복되는 실패의 심리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미 뼛속 깊이 새겨진 두려움의 DNA를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번 승리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철학 위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이번 패배가 매섭고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황금세대 한 팀을 만드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패배주의적인 축구 문화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 분석 속 시원하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통쾌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마음껏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문적인 팩트 폭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축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